반갑습니다. 대성마임의 이영수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쵸 교육청 모의고사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과목들 난이도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모의고사라서 긴장도 많이 하고 또 기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와서 실망할 수도 있고 또는 점수 잘 받아서 좀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자, 이번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문화는 일단 작년 수능하고 또 작년 수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자, 교육청 모의고사라서 그런지 그렇게 막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이 개념이라든가 자료 분석, 도표 문제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전반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자, 전문항을 좀 준비를 했다가 굳이 다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오답률이 그나마 조금 높게 나왔던 문제들만 추려 가지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은 8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문화 접변의 양상 구분한 것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나와 있는데 자, 세 개 중에서 자기 문화 정체성이 상실될 수가 있는 A는 자, 세 개 중에서 A는 문화 동화밖에 없죠. 그치? 찾아내고 자, 그 다음에 B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남아있는 공존과 융합 중에서 외래 문화와 자기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것은 융합입니다. 그렇죠? 근데 B는 이게 아니요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B는 자, 문화 공존이 돼야 되겠죠. 문화 공존이 될 거고 자, 여기는 병존이라고 나와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 C는 문화 융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A는 문화 병존이다. 날리고 두 번째 B는 A와 달리 자기 문화가 외래 문화로 대체된다. 얘들아, 대체된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문화 동화가 돼야 될 것 같고 3번 C는 B와 달리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입니다.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은 전파를 이야기합니다. 맞죠? 전파에 의한 변동. 셋 다 뭡니까? 셋 다 전파가 전제가 되고 있는 문화 변동이죠. 다음에 4번 자, 가에는 옳은 답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B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가? 아니다. 나란히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고유성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가? 병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있다 없다 잘 보시고 마지막 5번은 C는 B와 달리 기존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는가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이 선지를 좀 잘 보는데요. 기존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는가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세 개 중에서 문화 동화가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렇죠? 얘는 자, 셋 다 돼야 되죠. 자기 문화는 사라지지만은 대체된 외래 문화를 향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화 공존 같은 경우에도 나란히 존재를 하는 거니까 외래 문화 그 자체를 공유하게 되는 거고 자, 문화 융합도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게 되는 겁니다. 즉,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것은 문화 융합밖에 없지만 구성원들 입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셋 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8번 문제는 다른 선지들은 다 만약 그쵸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5번 선지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융합만 됩니다. 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화 동화를 포함한 셋 다 되는 것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은 5번 선지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자, 갑은 청소년의 자존감에 부모 지지 및 또래 지지가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연구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부모 지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여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즉 자존감은 종속 변수고 부모 지지나 또래 지지는 독립 변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에 자존감 정도, 부모의 지지 정도, 또래 지지 정도는 지수화해서 측정하였다. 이런 말이 없어도 자존감의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측정할 수 있게끔 뭔가 달라졌습니다 란 말이 다 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전부 다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다음에 자존감의 정도에 따라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구분을 한 다음에 자, 아래의 표와 같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존감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디귿에 리얼은 실험이고 미음은 통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실험, 통제란 말을 보는 순간 자, 자료 수집 방법이 실험법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보다시피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실험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 지지라든가 또래 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가 가해져야 되는 건데 자,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 실험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은 더 이상 고민거리도 될 수가 없다. 자, 마지막 가에는 자, 부모 지지보다 또래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가설은 두 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부모 지지 정도가 강하면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이렇게 되고 또래 지지 정도가 강한 얘들 중에서 자,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250이 되는 거니까 자, 자존감 정도에 더 크게 영향, 더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거는 바로 뭡니까? 부모 지지 정도구나라고 하는 게 표에서도 쉽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으로 좀 쉽게 나오겠죠. 자, 다음에 10번 볼게. 자,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의 여러 형태 문제처럼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표를 뭐 뒤에 나와 있는 인구라든가 사회보장제도처럼 뭔가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표를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빠르게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단서를 보니까 임금 성비는 남성 평균 임금분의 여성 평균 임금으로 이야기했다. 자, 그리고 A, B 직종 외에 다양한 직종들도 존재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 직종이 나와 있고 A, B 직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게 되면 전체 직종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10년마다 10%씩 상승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60에서 70이 됐고 70에서 80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남성 평균 임금 자체가 T년과 T 플러스 10년, T 플러스 20년에 어느 정도인지가 나와 있는지부터 봐야 될 건데 지금 분모에 대한 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차이가 10이니까 아마 임금도 10%겠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자, 다르게 이야기해서는 여기 60보다 여기 70이 더 낮은 평균 임금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왜 남성 평균 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를 하게 되면 저 70이 60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승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더더욱이나 10만큼 증가했다고 해서 10%는 되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이런 선지들은 기본적으로 다 정답이 안 돼요. 어떤 지수값이 나왔을 때 지수값에 대한 변화폭, 그쵸? 10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의 어떤 변화율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자, 기억은 기본적으로 답이 안 되고 니은은 T년 A 직종에서 여성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남성은 200만 원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이 50은 남성이 100이면 여성은 50이라는 뜻이에요. 즉 남성의 평균 임금이 여성의 2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성이 400이면 남성은 800이 돼야 되겠지. 다음 디귿은 T 플러스 10년 AB 직종 여성 평균 임금이 같다면 남성 평균 임금은 B보다 A에서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디귿을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풉니다. AB 직종 봤을 때 남성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근데 남성의 평균 임금을 만약에 100A라고 가정했을 때 여성은 얼마다? 여성은 50A가 되는 거구나. 이거고. 자, B 직종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평균 임금을 만약에 100B라고 봤을 때 여성은 70B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근데 지금 뭐가 같은 거냐면 50A하고 70B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A보다 B가 더 커야 된다. 그럼 결국 뭡니까? 100A가 100B보다 더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B 직종보다 A 직종에서 더 높다라고 하는 디귿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또는 이렇게 막 그쵸? A, B를 꼭 안 쓰고 얘는 정확하게 푸는 이렇게 푸는 건데요. 그냥 100일 때 50이구나. 여기는 100일 때 70인데 50하고 70이 같은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자, 100이 여기 100보다 어떻게 된다? 더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얘가 같은 값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여기 얼마? 여기도 70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도 그냥 똑같이 b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똑같이 1.4가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가 여기보다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마지막에 리얼은 t 플러스 20년 비직종에선 100입니다. 이 말은 100이라는 이야기는 남성이 100이면 여성도 100이 되는 거니까 평균 임금은 같다. 디귿하고 리얼 이렇게 정답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10번 같은 문제는 일단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뭔가 되게 어렵겠지, 복잡하겠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치? 자, 다음은 11번 한번 볼까? 자, A국 구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부럽네요. 그렇죠? 구강의 장남이라 합니다. 네. 저런 삶을 단 1시간만 살아봤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서 왕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안 좋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자, 대학교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정치인의 꿈을 가진 어른,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최초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훌륭한 여성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자, 기억, 장남은 니은과 달리 기속지휘죠. 자,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 저렇게 태어나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태어나야지 가질 수 있는 지입니다. 맞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국왕의 장남이 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 그렇지? 자, 반면에 아버지, 어머니, 뭐 사위, 부모 전부 다 뭡니까? 성취지가 돼야 되겠죠. 기억은 맞고. 이유는 자, 정당은 대학교와 달리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다. 그렇죠? 대학교는 공식적 사회기관이죠. 우리가 공식적 사회기관과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목적 자체가 사회화인지 여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보다시피 대학교는 공식적 사회기관, 목적 자체가 사회화 또는 교육이 될 거니까 자, 정당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에 디귿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 많이 나오잖아. 어떤 의견의 차이라든가 또는 주장의 차이로 인한 대립은 역할 갈등이 기본적으로 안 되죠. 역할 갈등은 역할 자체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뭐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회사원의 역할이 지금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역할 갈등인데 의견이나 주장 차이로 인해서 빚게 되는 갈등은 기본적으로 역할 갈등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리얼은 안 했겠지, 얘들아. 그치? 보상이나 제재는 역할이 아니고 역할 행동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 인정받고 있는 것은 보상이 맞지만 자, 인정받고 있는 것은 주어져 있는 역할이 아니고 수행된 역할 행동에 따라서 나와야 되겠죠. 그치?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찾으라 그랬습니다. 빈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갑국의 모든 가구는 그 구성원 수가 동일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그냥 100가구 있다 가정하고 100명이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쉽게 생각할 때는. 자,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절대고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상대입니다. 자, 갑국에서 가구 소득을 조사한 결과 여기를 한번 묶어볼까? 절대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은 상대 빈곤에는 해당하는 가구가 존재를 한다. 절대는 없는데 상대는 존재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사회는 절대 빈곤율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은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나와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얘들 비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전체 가구에서 10%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끄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가 절대 빈곤이고 여기가 그냥 상대 빈곤이다 라고 표시를 하세요. 맞죠? 저렇게 찾았으니까. 자, 그리고 절대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 빈곤에는 해당하는 애들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돼야 되겠지. 여기가. 그치? 여기는 뭐냐면 둘 다 해당하는 거. 여기는 상대에만 해당하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 절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가구가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절대 빈곤율이 높은 거고 상대적 빈곤 가구에만 해당하는 가구가 존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 해야 돼? 여기가 10%라고. 어디에서? 전체 가구 중에서 10%라고. 자, 근데 상대 빈곤 가구 중에서 뭐뭐 중에서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또 기준돼야 될 거잖아. 그치? 얘들 중에서 즉 상대 빈곤 가구 중에서 얘는 얼마다? 20%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여기 중에서 10%인데 상대 빈곤 가구 중에서 20%라. 그러면 어려우면 상대 빈곤 가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10이 차지하고 있는 게 얼마다? 이게 20%구나 지금 이 말인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얼마인 거야? 여기가 50%고 여기가 40%입니다. 라고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수업 갔는데 되게 어떤 친구가 되게 깜찍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이렇게 구했대요. 구했는데 틀렸대. 왜 틀렸냐 물어봤더니 선생님 상대 빈곤이 50이나 됩니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빈곤율이 50%가 되는 힘든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해서 50을 구했는데 이게 아니라 생각하고 다르게 구하다 틀렸다는 거야. 그치? 참 착한 마음입니다. 맞죠? 빈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또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참 그 마음은 너무 예뻐요. 하지만 우리는 있는 거 그대로 문제를 풉시다. 그렇죠? 막 감정이입하다가 뭐 잘못하면 그럼 빈곤 80% 나오게 되면 울겠다. 그렇죠? 좀 이럴 수가 있겠지만 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있는 그대로 풀면 되는 거야. 자, 1번. 2022년 기업은 D급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봐도시피 최저생계비보다는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2번은 개념이잖아. 절대빈곤이나 상대빈곤 둘 다 보다시피 최저생계비 또는 중위소득 2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자, 3번 2020년 리얼의 80%는 즉 상대빈곤 가구의 80%는 니은에도 해당한다. 자, 이 말은 지금 여기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여기를. 즉 상대빈곤 가구 얼마? 50 중에서 40%, 자, 50 중에서 40은 뭡니까?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 50 중에서 여기는 80%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기준을 잘 봐야 된다. 자, 리얼의 80%, 상대적 빈곤 가구, 즉 50% 중에 80%는, 즉 40%는 어디에? 자, 절대 빈곤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4번은 저개발국이나 선진국이나 둘 다 나타나죠. 그치? 그런데 저개발국에서 좀 더 심각하고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은 절대적 빈곤이 될 겁니다. 자, 5번 2022년에 니은과 리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구 수는 리을에 해당하는 가구 수보다 많다 그랬는데 일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는 여기잖아. 그치? 여기. 그럼 여기가 50%라며 그럼 여기도 얼마인 거야? 여기도 50%. 여기나 여기는 어떻습니까? 같죠. 똑같이. 자, 다음에 15번 한번 볼까? 자, 우리 15번이 오답률이 높게 나온 거는 아직까지 자료 분석에 대한 강의라든가 공부가 다 안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쩌지 고민하지 말고, 그죠? 자료 분석 시즌 1, 그죠? 저 강의입니다. 이용수의 자료 분석 시즌 1을 듣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쉽게 잘 풀 수가 있을 거고. 자, 아직까지 만약에 내가 수업을 다 안 들었는데 공부를 다 안 했는데 틀렸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면 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라고 가지고는 B를 A, C와 구분할 수가 있대. 그러면 자, 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거는 보험하고 부조잖아. 그러면 B는 뭡니까? B는 서비스구나, 사회 서비스구나 찾아내고, 자, C는 A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C는 공공부조가 될 겁니다. 자, A는 사회보험이 될 거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성, 여성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총 인구는 같다고 나와 있고, 그렇지? 총 인구는 같다. 자, 그리고 해당 지역의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해당 지역 성별 인구에서 수혜자 수 곱하기 100을 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가중평균의 모습이잖아. 그치? 자, 남성하고 전체는 얼마 차이 난다? 5. 여성하고 전체는 15. 그래서 가 지역의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3대 1이구나. 자, 반면에 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성도 10, 여성도 10이구나. 그러면 나 지역은 1대 1이구나. 근데 문제를 봤을 때 가와 나 지역의 인구수를 비교를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반드시 이 조건을 생각해 줘야 되죠. 가와 나의 총 인구는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건 1번 보시게 되면 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남성 수혜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가 지역의 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수를 맞춰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굳이 100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봐봐. 3, 1이면 4명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몇 명 되는 거야? 여기는 2명, 2명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어차피 4명, 4명 하나, 100명, 100명 하나 똑같은 결과 나올 거거든. 자, 그래서 자, 비금전적 지원은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남성 수혜자 수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47 옆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되고 여기는 48 옆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됩니다. 자, 보니까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아니죠. 나 지역은 96, 가 지역은 대충 봐도 100을 훨씬 넘어가죠. 자, 두 번째는 상호부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상호부조는 사회보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혜자 수를 봤을 때 자, 가 지역은 여기다가 얼마? 전체니까 곱하기 4. 여기도 똑같습니다. 곱하기 4. 자, 답이 자, 이번에 안 된다는 건 되겠죠. 적다가 아니고 많다가 돼야 될 거고. 3번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 수혜자 비율 대비 공공보조 수혜자 비율에다 비율 대비 비율이 있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자, 3번은 자, 사회보험분의 공공부조입니다. 자, 60분의 얼마입니까? 60분의 14가 가가 될 거고요. 나는 60분의 8이 되면 되겠네. 어때? 나 지역이 큰 게 아니고 가 지역이 더 크죠. 다음 4번 강제가입이 원칙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강제가입도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자, 여성 수혜자 수 대비입니다. 수혜자 수를 가지고 가져오게 됐네. 자, 4번은 자, 먼저 가 지역에 해당해서 찾아보시게 되면 여성 수혜자 수는 얼마입니까? 여성은 3, 1이 될 거니까 여기 곱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남성은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성 수혜자 수 대비니까 60분의 240. 그쵸?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보면은 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대 1이 될 거니까 뭐 2를 곱한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120분의 160을 하나 아니면 여기 60분의 80을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디가 더 큽니까? 자,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작다. 즉, 가 지역이 더 크다. 4번 정답이 되겠죠. 5번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라고 이야기하면 공공부조지. 공공부조. 자, 성별 수혜자 수의 차이는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 남성은 30이고요. 여성은 14가 되는 거니까 차이는 16. 이건 1대1이 될 거니까 자, 20이고 16이니까 얼마? 차이는 4. 같지가 않네. 정답은 4번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자, 다음은 17번 한번 볼까? 자,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봐봐. T시기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는 포함강력 성립할 수가 있는 거는요. 반문화이자 하위문화 이게 성립을 합니다. 맞죠? 이게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T기에 땡땡문화는 A와 B에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는 A와 B가 반문화나 하위문화 이런 관계가 돼야 되고 일단 그럼 C부터 나오겠네. 자, C가 주류문화구나 라고 찾아질 거고 자, 다음에 자, T 플러스 1 시기 같은 경우에는 A는 자, 얘는 A 문화에만 속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 반문화에만 속할 수는 없죠. 반문화에 속하는 순간 그 문화는 무조건 하위문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A는 뭡니까? A는 일반적인 하위문화가 되는 거고 자, B는 반문화입니다 라고 하는 게 표에서 찾아질 겁니다. 자, 모든 A는 B에 해당한다. 반대죠. 모든 B가 A에 해당해야 되겠지. 두 번째, 자, 주류문화는 하위문화나 반문화의 합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사투리 다 더한다고 해서 표준 나오진 않을 거거든. 그치? 자, 다음에 3번은 T기에 땡땡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자, C를 향유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하위문화를 향유한다고 해서 주류문화를 향유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치? 뭐 지역의 어떤 지역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역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주배적인 문화들을 전부 다 배척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T 시기의 땡땡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은 하위문화. 그치? 반문화는 아니다. 하위문화는 맞다.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자, T 플러스 2기의 땡땡 문화는 지배적 문화에 저항하는 게 아니고 비로소 이제 지배적 문화가 된 거죠. 주류 문화가 된 거니까.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땡땡 고등학교 동문회 밤 행사는 기업 부사장이냐 총동문회 회장인 갑의 축사로 시작했습니다. 좁생을은 회사 내 동문 산악회를 만들어 모임을 가져온 것이 전부인데 그동안 못했던 동문회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익금은 땡땡 환경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기획은 이형과 달리 1차 집단입니다라고 나왔을 때 자, 일단 1차 집단은
직접적인 접촉,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우리 가족 또는 또래 집단에 한정해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디귿은 리을과 달리 자발적 결사체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자발적 결사체 종류 세 가지 기억납니까? 친목 집단, 친목이 목적인 모든 집단들이고, 자, 그 다음에 시민단체, 자, 그리고 변호사협회, 노동조합과 같은 이익집단들. 자, 얘들 세 개가 자발적 결사체 유형입니다. 둘 다 자발적 결사체 돼야 되겠지. 3번. 리을은 디귿과 달리 을의 내 집단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내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소속된 상태에서 만족감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봤을 때, 자, 환경단체는 을 자체가 지금 뭡니까? 가입을 하고 있는 것도 소속이 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여지가 여기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지요. 자, 그리고 회사는 동문산학회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여기서 뭐 내 집단입니까? 라고 만약에 디귿을 물어보게 되면 조금 더 나오면 좋겠지만,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집단이니까 내 집단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는 보여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경단체는 애시당초 내 집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디귿과 리을은 모두 비공식 조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하는 친목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환경단체는 목적이 과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식 조직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에 5번은 기역, 디귿, 리을은 모두 이익사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공동사회가 아니면 전부 다 이익사회입니다. 맞죠? 목적이 있으면, 친목이나 과업 목적만 있으면. 자, 그럼 공동사회는 가족이다, 또는 친족이다, 문중이다, 자, 집성촌과 같은 소규모 마을 공동체다. 자, 이것만 우리가 뭡니까? 얘들만 공동사회입니다. 맞죠? 이것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이익사회라고 보면 되는 거야. 같은 성씨들이 모여서 만든 친목단체인 뭐? 종친회. 고향 친구들 모임인 향후에도 우리는 공동사회의 느낌은 있지만은 목적 자체가 친목이 되는 거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친족은 다른 거다. 그치? 자, 얘들은 이익사회, 얘는 공동사회라고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19번입니다. 상중하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요. 뭐 사람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부모 자녀가 나와 있는데 가는 표를 볼 때, 그치? 여기. 자, 여기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게 대물림 된 거. 나머지가 다 이동한 거. 자, 세대 간 이동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 다음에 대물림 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죠? 자, 두 번째. 나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 자, 일단, 자, 여기 애들은 일치하는 거. 부모는 중인데 자녀가 상이 된 거. 그러면 대각선 위가 상승, 아래는 하강. 하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승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상승 이동이 더 많죠. 그래서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이 적다. 맞는 말이 될 거고. 자, 디귿은 나에서 자녀 세대 인구는 가의 2배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런 단서들이 다 있으니까, 그치? 자, 해당하는 사람 수로 나타내는 거고 동일합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세자는 거잖아, 그치? 이게 전부 다 자녀상, 자녀중, 자녀하가 될 거니까 4, 6, 8, 10, 12. 자녀는, 자, 상은 6, 중은 8, 10, 12, 14, 16, 18, 20, 하나, 둘, 셋, 넷, 24. 여긴 12, 24. 그렇죠? 왜 이런 걸 시키는 걸까요, 도대체 정말? 자, 리얼은 가와 나 모두 자녀 세대에서는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는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자, 가는 보다시피 중층은 4칸, 하층은 6칸입니다. 맞죠? 자, 자녀 세대에서는 가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0번 한번 볼게요. 자, 비율과 부양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제가 자료 분석에서도 강의했는데, 자, 나와 있는 자료가 비율이 나와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퍼센트를 다 구해라. 자, 그래서 T년과 T 플러스 30년과 T 플러스 60년을 봤을 때 유소년, 부양인구, 노인인구 이렇게 적고, 자, 유소년인구 비율은 여기는 30%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라는 이야기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의 비가 얼마란 겁니까? 2분의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유소년 인구, 부양인구는 유소년 인구 몇 배다? 2배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00 중에 얘가 30이면 여기는 얼마나? 60%구나. 여기는 10%구나. 자, 유소년 인구 여기는 20%입니다. 자, 그리고 퍼센트는 적으세요. 퍼센트는 헷갈리니까.
자, 유소년 부양비가 40이라는 이야기는 5분의 2죠. 100으로 나누게 되면 자, 유소년이 1대 부양인구는 5가 됩니다. 그러면 20이면 50%겠네. 자연스럽게 얘는 30%. 자, 그리고 여기는 10%입니다. 자, 그리고 25는 얼마?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4분의 1. 얘가 1일 때 얘가 4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자, 4분의 1. 그럼 40%가 되면 되나?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50%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수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는데 자, t 플러스 30년은 t년에 비해서 20% 증가했다. 총인구가. 그럼 총인구를 둘 때 우리는 여기는 100으로 두게 되면 여기는 120입니다. 라고 둘 거고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60년은 어디에 비해서? 어디에 비해서? t년에 비해서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t년 얼마? 100에 대해서 20% 감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는 80입니다. 라고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80입니다. 자, 1번. 부양인구는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많다. 자, t년은 100 곱하기 60, 120 곱하기 50 같습니다. 자, 노년인구는 t 플러스 60년이 t년의 5배다. 그러니까 비율은 5배지만 얘는 80 중에 50이니까 40이 되면 되겠죠. 4배 돼야 되겠네. 자, 노년 부양비는 t 플러스 30년은 5분의 3, 여기는 4분의 5. t 플러스 60년이 더 크게 나옵니다. 다음 4번. 총인구 중 부양인구의 비율 얼마입니까? 50%. 여기도 얼마? 50% 같죠.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자,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증가한 노인인구 얼마입니까? 여기는 10명 강조하게 되면은 120 중에 30이니까 36. 하면 몇 명 증가한다? 26. 자, t 플러스 60년에 감소한 유소년 인구. 그럼 여기는 120 중에 20이니까 얼마? 24. 여기는 8. 감소한 인구는 얼마입니까? 16. 그쵸? 작다가 아니고 더 크다가 되면 되겠죠. 자, 이 정도 문제만 확인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진행을 하지 않은 문제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시즌 고생하셨고 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